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ITQ 엑셀 모의고사 3회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하실 부분은요. 파일 탭 눌러 주시고요. 옵션 쪽에서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수정할 건데요. 저희 지금 제1 작업의 조건을 보시면 모든 글꼴은 도둠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둠이라고 직접 여기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리고 기본 보기는 기본 보기 상태 포함할 시트 수는 3으로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 창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창 닫고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도둠 11포인트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트 1에서 쉬프트 눌러주시고 시트 3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세 개가 모두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모든 셀이 다 선택이 돼요. 이제 홈 탭에서 맞춤에서 위에 가운데 맞춤 있죠? 밑에도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바꿔주시고요. A의 머리글 클릭하시면 A 열만 모두 다 선택이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열너비 클릭하신 다음에 1 써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그룹 해제해 주시면 시트 1과 시트 2, 시트 3 모두 다 A열은 너비가 1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시트 1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이라고 고쳐주세요. 시트 2도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이라고 고쳐주시고요.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이라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1 작업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세이브를 하실 거예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디스크 모양 있죠? 클릭해 주세요. 저장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 문서 밑에 ITQ라는 폴더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그 수험자 유의사항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 수험 번호 입력해 주시고 하이픈 자신의 이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자신의 방금 저장한 파일명이 보여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 제1작업에서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B4셀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입력해 주시고 너비는 미리 살짝 먼저 조절해 놔도 되고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조절해 놔도 상관없어요. 자, 우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두리랑 다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우선 테두리 지정하기 전에요. 셀에 대한 그 병합할 부분을 먼저 같이 하도록 할게요. B13셀 있죠? 여기에서부터 D13셀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B14셀 컨트롤 키 눌러 주시고 드래그를 D14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두 개 됐죠? 이번엔 다시 또 컨트롤 누르고요. F13에서 F14까지 해주시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3에서 그 다음에 G14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H13까지요. 자, 그 다음에 G14에서 H14까지 이렇게 각각 하신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여기에 있죠? 셀 병합해 주는 거, 병합과 가운데 맞춤. 이거를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각각 컨트롤 단위로 이렇게 블록 설정된 거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테두리 지금 보시면 제품명 쪽에 대한 제일 위쪽 셀 이것만 모두 다 블록 설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부터 여기에서 J12까지 여기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컨트롤 키로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이건 지금 전체 각각 그 굵은 테두리 때문에 이렇게 나눠 선택했는데 홈 탭의 글꼴 탭에서 모든 테두리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얇은 테두리 됐죠? 이제 다시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체 테두리가 조금 조절이 모두 다 굵은 테두리 이렇게 지정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너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조절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적당하게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일부러 그 문제지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또 지시 보시면은 정렬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판매량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오른쪽 정렬로 나타나 있죠.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지 말고요. 간격이 좀 떨어져 있죠. 선은
나고, 그래서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저희 회계라는 값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간격이 넓어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정상가에 해당되는 것들 이 표시 모두 다 입력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입력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숫자만 그대로, 콤마도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이대로 다 입력하시고, 셀 서식을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저희 통화로 해주시고 기호를 원표시로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력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할인율에 해당되는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은 어떤지 백분율로 되어 있죠. 그냥 백분율만 선택해 주시고 바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역시 이것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할인율과 정상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퍼센트나 이 원표시는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셀서식에서 조건만, 그 표시 형식만 바꿔주면 된다. 그거 알아두세요. 이제 위쪽에 1, 2, 3행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 만들 거예요. 삽입 탭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클릭해 주시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놔주세요. 이번에는 한 F 정도까지 조절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금만 더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 너비 조절을 조금만 더 넓혀 줄게요. 너비 키워주시고 이 지금 제목 들어갈 곳은 B에서 F까지 이 크기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텍스트 입력을 그대로 해주세요. 입력하실 다음에 홈 탭으로 가주신 다음에 이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마우스로 블럭 설정해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글꼴은 지금 도둠이란 글꼴이죠.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지시된 것처럼 20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글자는 보통이죠. 굵게로 되어 있죠. 굵게 선택,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이라는 거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바꿔줘야 되죠. 노랑이라는 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되어 있는데 그리기 도구 서식 탭 가셔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바깥쪽 오른쪽 오프셋이라는 거, 요거를 선택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 결제란을 그림 복사 기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L 이 열에서 아무데나 커서 놔두시고요. 그대로 글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내용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두 개 결제 밑에 셀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셀 서식 실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맞춤 탭 가셔서 셀 병합을 해주시는데 텍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20셀에 해당되는 이 밑에를 좀 키워주세요. 저희 지금 출력 형태도 밑에가 좀 많이 커져 있죠?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너비는 여러분들 조절해 줘도 되는데 그건 따로 해줄 필요 없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지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사해야 되죠? 자, 홈 탭에 클립보드에 있는 이 복사, 그림으로 복사라는 거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림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양과 위치 여러분이 맞춰 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 원본 삭제해야 되죠. L부터 이 필요 없는 부분 다 그냥 삭제를 해줘 버리세요. 그러면 원본 다 없어졌죠. B4에서부터 J4까지 블럭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제품명 이 부분 그리고 바로 옆에 정상가 클릭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지시되어 있는 색상 주황색으로 바꿔줘야 되죠. 클릭한 다음에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이라는 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깔 지정해 주세요. 이제 유효성 검사할 건데요. I14셀에 가주세요. SUK63이라 써있죠. 여기 가져다 놓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 그룹 가주세요.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설정 탭 나왔죠. 여기에서 목록이라는 거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원본 저희 그대로 입력했는데 이번엔 좀 편하게 그냥 마우스 드래그 할게요. 커서 깜빡이고 있죠? B5에서부터 여기에서 B12까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와 달리 여기 커서 갔을 때 셀렉트 이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서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게 보여지게 되죠. 이제 E5에서 이 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저희 입력 그냥 이렇게 입력되었는데 연, 월, 일로 그렇게 바꿔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거예요. 셀 서식 컨트롤 1키 아니면 셀 서식 이렇게 실행해서 여기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입력할 거 따로 저희가 선택할 게 없다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연도 두 자리, 그 다음에 월과 일도 모두 두 자리, 그리고 바로 뒤에 한글로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확인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자 연럽이 조절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여지게 되죠. 자, 이번엔 H5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이름 정의에서 여기서 그냥 판매량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해 주시면 이렇게 판매량이라고 이름 바뀐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1에서 6번에 해당되는 거 지시에 따라서 함수식을 쓸 건데요. 첫 번째 매출 순위에 해당되는 부분 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죠. I5에서부터 I12까지 모두 블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수식에 따라 지정할 거니까요. 수식 입력줄 커서 놓고 이퀄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매출 순위 계산 방식 보면은 거기에 이제 랭크 함수하고 AND 연산자 그리고 연산자라는 걸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위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줘 보면은 랭크 함수로 해서 첫 번째 그 참조하는 것 정의된 이름 판매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요거를 하는데 큰 값이 1이 되도록 구한 다음에 위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줘라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블록 설정이 여러 셀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야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씩 입력이 되겠죠. 다음으로 2번 비고에 해당되는 함수식인데요. 비고에 해당되는 건 J5에서 J12까지 여기에 대한 거 출시일의 연도가 2010이면 신상품, 그게 아니면 모두 그냥 공백으로만 표시를 해라. 그래서 연도를 나타내는 이어 함수 그 다음에 if 요거를 해서 해주는데요. 자, equal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5에 해당되는 셀에서 연도의 값을 추출을 해서 이게 2010이냐 그러면 신상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공백에서 큰 따옴표 두 개만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역시 컨트롤 엔터 하면 모두 다 각각 자동으로 2호가 바뀌면서 계산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3번 공공상품의 판매량 평균인데요. 3번에 해당되는 곳 마우스 이 13에 커서를 놔 주시고요. 역시 이퀄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지시 보시면은 라운드 함수와 디에버레이지 함수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요거 그 범위 같은 거 모두 다 여러분들 잘 확인해서 왜 이게 써지나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함수 작성한 다음에 그냥 엔터 눌러 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저희 오른쪽 정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판매량이죠. 아까 여기 회계 함수로 되어 있었죠. 회계 그 형식으로 셀 서식에서 표시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회계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자, 그런데 기호는 없음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제 4번에 해당되는 가장 적게 팔린 상품의 모델명, 여기 제품명이죠. 여기에서 찾아내야 되는데요. 저희 조건 보시면은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미니멈 함수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fx에서 equal 해주시고 해당된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인덱스 함수에 대한 거, 매치 함수에 대한 거, 그리고 미니멈 함수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 이제 확인하는데 최소값 구해서 그 이 매치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나타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엔터키 누르면 가장 적게 된 게 K3, K2, E7이라는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적게 된 부분, 그거를 찾아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함수, 이 함수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저희 아까 이 테두리 할 때 여기 지정 안 했네요. 그러면 늦었지만 지금 하도록 할게요. 셀 서식 가셔서요. 여기에서 테두리 있죠? 테두리 일반 그냥 가는 선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판매 금액 합계 쪽에 있는 5번 문제 있죠? 판매 금액 합계를 또 이퀄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sum product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 함수를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거는 지금 저희 계산식에 맞춰서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엔터키. 자, 함수식에 대한 건 좀 어렵다 싶으면 다시 분석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판매 금액 합계는 숫자죠. 그러니까 홈탭에서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나타날 정상가도 역시 숫자로 나올 테니까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다음 작업 바로 이거 정상가 해야 되죠. 6번 J14에 커서 놔두시고요. 수식을 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vlookup 함수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조건부 서식 있죠. 7번에 우선 판매량에 해당되는 H5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서 여기 보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엔 상위 하위 규칙이라는 거 가주시고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평균 미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적용할 서식 있는데 클릭하신 다음에 연한 빨강 채우기라는 걸로 지시된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B5셀에서부터 J14셀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홈 탭 다시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있죠. 클릭,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새 서식 규칙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밑에 그 저희 교재 조건 있죠.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량이 2000 이상인 행 전체 다음 서식을 적용을 파란색으로 적용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H5셀이 2000보다 이상인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앞에 달러 표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서식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색깔 파랑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타나는 게 해당되는 부분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지게 되겠죠. 이제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을 할 텐데요.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선 영역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2작업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B2셀에서부터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비 안 맞을 때는 홈탭에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자동으로 맞춰진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또 이제 작업은요, 고급 필터의 조건에 맞춰서 정상가 20만 그리고 판매량 500 이하인 자료 데이터만 추출해야 되잖아요. 조건 위치는 B13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이제 조건으로 사용할 거를 입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력을 저처럼 해주세요. 정상가는 20만보다 이상이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해주시고, 판매량은 500보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런 표시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좀 보기 이쁘게 하시려면은 요거 다 그냥 모든 테두리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는 이건 제목행이라고 해서 같은 색깔로 맞춰주면 좀 이쁘겠죠. 이거는 뭐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조건 어쨌든 이렇게 해놨다면 이제 조건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B2 셀에서부터 H10 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 있죠? 이거를 해서 고급 필터를 실행해 주세요. 그럼 목록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 범위는 여기 저희 아까 만든 거 있죠?
B13에서 C15까지 이렇게 선택되고요. 복사 위치 그대로 하면 이거를 덮어쓰기 하니까요.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에다 하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은 B18 셀에서부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사 위치 커서 깜빡이게 놓고 B18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셀 이거 색깔 바꿔줘야 되죠. 저희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표서식 바꿔줘야 되니까 마우스 드래그해서 모두 홈탭에서 채우기는 없음으로 바꿔줘 버리세요. 그러면 테두리만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표 서식으로 가주셔서 밝게 해서 표 스타일 밝게 13에 해당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표 서식 나타나요. 머리글 포함 체크되어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제 제 3작업 작업할 거예요. 제 1작업에서 B4에서 여기에서부터 H12까지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복사. 그 다음 제 3작업에 B2 셀로 가셔서 여기도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너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조건은 세 가지 있죠. 부분합, 윤곽,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게 설정하라 되어 있는데요. 우선 C2 해당되는 상품에 여기다 커서 놔두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정렬 및 필터 있죠. 여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바로 그냥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정렬이 워커 부츠에서부터 등산화까지 이렇게 정렬이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커서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서 이번엔 윤곽선으로 가서 부분 합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대화상자에서 그룹할 항목은 여기는 상품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판매량 선택되어 있는데 체크 없애 주시고요. 저희 이번에는 제품명만 선택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렇게 돼서 확인을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다시 부분합 한 번만 더 실행을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우선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아니고 판매량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평균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산 항목은 제품명이 아니죠. 판매량의 평균이니까 판매량 체크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없애주세요. 그래야 여기에 추가되거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왼쪽에 윤곽선이라고 이런 이상한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거 없애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부분합이 있었죠. 아까 그룹 해제 이거 눌러보시고 밑에 윤곽선 지우기를 해주시면 그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너비 좀 조절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이거 조절해서 글자가 겹쳐 보이지 않게 좀 너비 조절 좀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 제 1작업 이렇게 다시 열어 놓으시고요. 저희 이제 필요한 것들 모두 다 필요하지 않아요. 출력 형태에서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이고요. 그리고 꺾은 세로형이 꺾은 선형이 나중에 추가될 건데 우선 워커 부츠 등산화 그리고 수제화 스니커즈 이것만 우선 필요한데요. 저희 필요한 데이터들만 이렇게 블록 설정을 컨트롤 키 누르면서 할게요. 우선 B4 셀에서부터요. 제품명부터죠. 여기에서 C4셀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G4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H4까지 이렇게 두 개 블록 설정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B6셀에서 C6셀까지 이렇게 선택.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상가 판매량도 똑같이 하겠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8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C8에 해당되는 등산화까지 역시 마찬가지 정상가 판매량 그것도 마찬가지 행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B10에서 그 다음에 C12까지 이렇게 총 6개 셀이죠. 이거를 모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했다면 차트 만들기 해야 되겠죠. 삽입으로 가셔서 차트 하시는데 차트 저희 모양은 세로 막대형이죠. 지금 클릭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자, 바로 마우스를 첫 번째 거 이렇게 2차원 세로 막대형 가져가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위치가 지금 제 1작업에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이동을 할게요.
제일 오른쪽에 위에 보이는 차트 이동 클릭하시고 새 시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 4작업 클릭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러면 시트 이름 마우스로 드래그로 가져다가 끌어서 제 4작업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됐죠. 자, 저장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조건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할 건데요. 차트에서 디자인 탭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차트 스타일에서 우선 차트 레이아웃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레이아웃 3번에 해당되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차트 스타일에서는 이번에는 스타일 6번이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꿔주세요. 다음으로 영역 서식인데요. 마우스 가져가면 이름 나오죠.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을 먼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의 종류를 분홍, 박엽지라는 거 선택 OK 해주시고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자 바로 바꿀 수 있죠. 여기에서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로 입력을 해서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교체해 주시고, 그 다음 굵게나 다른 거 지시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번엔 그림 영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영역 서식, 여기에서 채우기 없음 선택. 자,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좀 천천히 한다면은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을 해주시면 해당 영역에 대한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6번 조건 제목 서식 할게요.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서 지워버리시고요.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블록 설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홈 탭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글자에 대한 거 도둠에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지정되어 있죠. 글자에 대한 색깔 따로 지시 안 돼 있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검은색 상태로 채우기 흰색 되어 있죠. 차트 도구 서식 가셔서 여기에서 홈 탭에서요. 우선 채우기 먼저 하셔야 되죠. 흰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도구 서식에서 테두리를 윤곽선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윤곽선에 대한 거 따로 지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 그냥 파랑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제목도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서식을 만들 거예요. 이제 7번 서식 할 건데요. 정상가 계열의 차트, 여기 지금 작게 두 개가 보이는데요. 저희 아까 판매량하고 정상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크게 보이는 게 정상가 계열이거든요.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 있죠? 맨 왼쪽에 클릭해 주시고요. 차트에서 꺾은 선형이라는 거 선택을 해 주세요.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바뀌죠. 그런데 지금 세로 막대가 너무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정상가 계열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가볼까요? 해서 기본축이 아닌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닫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지금 문제지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등산화 S2K203 있죠? 자, 여기 제일 큰 건데 한번 클릭하면 전체 선택,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레이블에서 데이터 레이블 있죠? 여기에서 바깥쪽 끝에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 2519라고 이렇게 레이블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여기 가신 다음에 여기 이제 축 그룹 있어요. 축에 눈금선과 축 두 개 있죠. 그러면 여기 눈금선을 밑에 걸 클릭해 준 다음에 기본 가로 눈금선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기타 기본 가로 눈금선 옵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눈금 서식에 선색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선 스타일 클릭, 그 다음에 대시 종류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선이라는 걸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바로 닫기를 클릭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선으로 변경된 거 확인되죠? 이제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의 위쪽에 단위 개라는 그 레이블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탭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블 그룹으로 가서 여기에서 차트의 축 제목 있죠? 여기에서 기본 세로축,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로 제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 먼저 입력 먼저 해버릴까요? 자, 단위 개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크기 지시 따로 안 돼 있죠?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가 놔주세요. 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또 오른쪽에서 또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조 세로축을 이번에는 또 가로 제목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아까 단위 개였죠? 이번에는 단위 원이라고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위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보조 세로축의 이 값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 눌러주세요. 그러면 축 옵션 나오죠? 여기서 최대값을 저희 지금 25만 대 있죠? 자, 30만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고정으로 해주셔야 이걸 수정할 수 있어요. 닫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와 그 모양이 좀 틀리게 이 꺾인 이 선형이 밑으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다시 이제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탭 가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그룹으로 가주세요. 데이터 그룹에서 데이터 선택 있죠? 자, 선택을 하시고 보면은 범례 있어요. 범례가 저희 지금 판매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단위 개까지 되어 있어도 나타나는데 그 출력 형태처럼 판매량만 나오도록 편집을 해줄 거예요. 편집 눌러 주시고요. 여기 그냥 이름을 판매량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그리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범례 모양까지 변경이 되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빈 공간에 나타난 리본을 만들 거예요. 삽입 탭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위쪽 리본인데요. 이 현수막 쪽에 보면 있어요. 위쪽 리본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자, 드래그 했다면 위치는 적당히 여러분 맞춰주시고요. 이 너비 조절도 여러분 이따 필요하면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글자 먼저 입력해야 되니까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색깔 따로 지시 안 돼 있죠? 홈 탭에서 글자 색은 그냥 자동으로 선택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요. 지금 이렇게 좀 넓혀줘야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다음으로 이제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있죠? 이것도 따로 지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채우기는 자동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테두리에 대한 다른 지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요. 위치만 여러분이 맞춰서 놓으시면 되겠죠. 완료가 되었다면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틀린 거 있나 제1, 제2, 제3, 제4 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맞았다면은 이제 저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4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